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충북도민들은 환호하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정관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선 경선 체제를 준비합니다. 민물 가마우즈의 총포획이 허용됐지만 민가 인근이나 서식지 접근이 어려워 효과가 미미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파면을 요구했던 도민들은 환호한 가운데 이들은 위헌적인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과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보도에 전효정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충북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 넉 달간 이어졌던 불면의 밤. 40차례 넘게 집회를 벌이면서 버텨온 기나긴 겨울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전국의 광장에서 그리고 이 충북의 도청에서 곳곳에서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 시민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광장으로 거리로 모여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파면은 당연한 결과인데 너무 긴 시간 기다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번 전원일치 판결을 계기로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고 잘 묻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얻었다, 발판 얻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분명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위헌적인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세력들을 끝까지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정말 이번 내란에 감담한 사람들 철저하게 밝혀서 진짜 처벌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둘로 쪼개진 민심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리더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충분히 경청을 해서 정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충격에 빠졌던 지난 겨울. 충북도민들은 이제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의 정관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또다시 대통령 파면을 당한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제 바로 대선 국면을 맞게 돼 각 당의 입장차도 그만큼 커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곧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김영환 지사는 먼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선고 직후 대책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도정과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곧 있을 대선 준비도 언급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의 정치 일정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생중계로 헌재 선고를 지켜봤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다시 맞교된 대통령 파면에 큰 충격을 반영하듯 두 문장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도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 빛났다. 정의당과 진보당 충북도당도 국민의 승리로 평가하며 김영환 지사가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내란 세력을 준엄히 단죄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환영과 충격이 교차하는 가운데 당장 대선 국면을 맞는 입장도 정당마다 간극이 커 보입니다. 정권 교체의 호기를 맞은 민주당은 조만간
대선 후보 경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목표가 되고요.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도당 차원의 선거 조직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실망한 당원들을 추스르고 동력을 회복하는 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단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전문가들은 안정과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과열 경쟁이 또다시 민심을 자극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과 이런 대결 구도를 좀 넘어서 진정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 정당마다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경우 그간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내년 지방선거 주자들도 조기에 등판해 얼굴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축산당국은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 13,0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 농가와 역학 농가에 대해 오늘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충북에서 8번째 발생했으며 전국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46번째 사례입니다. 충북도 내 사육 중인 모든 소에 이달 안에 럼피스킨 일제 접종이 실시됩니다. 축산당국은 5,200여 농가의 한우와 유구, 젖소 24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접종을 실시하고 4주 후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시행합니다. 백신은 모든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충주와 보은 등에서 3건, 2023년에는 청주와 충주, 음성 등에서 5건이 발병했습니다. 충주호에서도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민물 가마오지가 전국 곳곳에서 말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인 민물 가마오지는 지난해부터 총포획도 허용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고대 명소로 알려진 춘천 의암호 상류입니다. 버드나무 군락지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민물 가마오지의 배설물입니다. 개체수는 어림잡아 500여 마리. 나무 곳곳에는 민물 가마오지 둥지가 빼곡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간 공무원들이 물을 뿌리자 배설물은 그대로 강가에 떨어집니다.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에 백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 백화 현상이 나무가 고사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배설물을 세척을 해서 민물 가마오지는 어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뜯는 바람에 어업에 쓰는 그물망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민물 가마오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뜯어놓은 그물입니다. 지금은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쏘가리나 장어 등 토종 물고기까지 먹어치워 지난 2023년 유해 야생생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총포획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체수 감소 효과는 미미합니다. 강원도에 수천 마리가 서식할 걸로 예측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총으로 포획한 민물 가마오지는 1,200여 마리. 서식지가 물가 깊숙이 위치해 있으면 엽사가 들어갈 수 없고 주변에 민가나 산책로가 있으면 총을 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에도 서식을 하고 일반 유원지에도 서식을 ha고 그래서 지역이 그 특성에 따라서 총포로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또 사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어가지고. 지자체들은 둥지를 없애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지만 다시 또 둥지를 트는 상황. 서식지 퇴치 등을 통한 현실적인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전수조사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고기잡이 배를 탔다가 동료들과 납북된 뒤 반공법 위반죄를 선고받아 대법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어부가 48년 만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재심으로 다시 무죄를 받는 사례도 있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조업 중 납북된 독립모 선원이었던 신명구 씨.
1년 뒤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리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어부가 간첩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전부 저 고문으로 해가지고 다 저그들이 받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진짜 거짓이 돼가지고. 이제는 74살의 노인이 된 신 씨에게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심재판부는 반공법 위반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70년대 경찰이 수사 당시 신 씨를 불법 구금했고 그가 반공법을 위반한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8년 만에 반공법 위반 딱지를 떼게 된 겁니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장은 신 씨를 향해 오랜 세월 고생 많았다는 짤막한 말로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신 씨처럼 재심 결과를 본 경우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재심 청구 단계를 밟고 있다 고령이나 질환으로 숨질 경우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탓에 재심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재심을 열어서 저희 아버지의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의 그런 억울하다는 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 씨는 과거 본인과 함께 반공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여 명 또한 재심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검찰에 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고인이 된 피랍 어부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해 51년 만에 반공법 혐의를 벗는 등 뒤늦게 억울함을 해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될 이들의 사연은 독재 정부와 검경의 조작, 그리고 이를 눈감은 법원의 합작품에 가깝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 추정 원칙은 신 씨에게 반백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충북 지역의 실물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충북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1년 전보다 5% 줄면서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이 4.8%포인트 줄었고 숙박,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도 감소했습니다. 소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의 충북 지역 내 카드 사용액은 4.7%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1.1% 줄어들면서 2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화학공업 감소폭이 6.8%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산 육아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 출산했거나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업주입니다. 또 직전 연도 매출이 연 6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한 달 동안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벚꽃 개화기를 맞아 청주 무심천 일원에서 열렸던 2025 벚꽃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는 산불 재난과 대통령 탄핵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공연과 행사를 취소했는데 사흘 동안 진행된 축제에 43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봄꽃 축제는 끝이 났지만 나들이 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3일까지 안전관리 요원들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일반 회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 회계 1조 4,197억 원과 특별 회계 1,68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75억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수터널 연결도로 개설에 200억 원,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또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에 17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충주시 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제67회 춘계 전국 대학 검도 연맹전에서 충북대학교 이연석이 저학년 남자 1부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연석은 8강에서 대구대를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경운대를 이긴 뒤 결승에서 다시 만난 대구대를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한편 강주현과 김상혁은 각각 저학년과 고학년 개인전 3위에 올랐습니다. 괴산군이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농구와 좌식 배구, 또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과 25m 길이의 수영장, 그리고 체력 단련실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장애인 전용 2개 레인과 비장애인용 3개 레인으로 구성됐으며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의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